울릉도에서 90km 떨어진 독도가 눈으로 보이는지가 영유권 문제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본은 안 보인다. 그래서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려왔는데요. 한 사진작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울릉도에서 독도의 일출을 찍었습니다. 보인다는 얘기죠. 왕종명 기자입니다. 잠이 덜 깬 독도, 붉은 기운이 꿈틀거리더니 수평선을 박차고 시뻘건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독도를 품은 듯한 이 장엄한 일출은 독도 앞바다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92km 떨어진 울릉도에서 촬영됐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독도와 울릉도는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작가 권호철 씨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울릉도에서 독도 일출 찍기에 도전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해 크기보다 독도 크기가 한 절반 크기로 보이더라고요. 시직경이. 해 뜰 때 딱 그 해 가운데 딱 들어가겠더라고요. 하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워낙 먼 거리라 카메라 앵글이 0.1도만 틀어져도 보이질 않습니다. 해 뜨는 위치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독도와 태양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건 1년 중 2월과 11월 뿐이고 둥근 지구를 고려해 삼각함수를 적용 해발 600m 정도의 촬영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날씨. 잔잔한 파도에 맑은 하늘은 오늘 우리는 수학의 숲으로 갑니다. 천문학에서 발달된 삼각기. 삼각법과 천문학의 관계는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마도 모험을 좋아하고 진취적인 그리스 사람들의 성향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종종 바다를 건너 먼 나라로 여행하곤 했는데 하늘의 별자리를 길잡이로 삼았답니다. 당시 하늘을 반구 형태의 면으로 본 그리스인들은 구면상에서 도형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구면삼각법이라 불리는 수학 지식을 얻죠. 구면삼각법의 연구에는 삼각비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었기에 삼각비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삼각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가장 오래된 학자는 그리스의 히파르코스인데요. 교과서 145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던 중 지구와 달의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구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의 크기를 잴 필요를 느껴 삼각법을 연구했죠. 원의 중심각의 크기 0.5도 간격에 대응하는 현의 길이를 나타내는 현표를 만드는 내용을 수록한 12권의 책을 썼는데 그 공을 인정받아 삼각법에 불리고는 한답니다. 현재 그 저서는 남아있진 않지만 그의 업적은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 알마게스트 13권에 수록되어 후세 천문학의 기초가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의 수학으로 천문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과 그리스 천문학자들의 기하학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골고루 섞어 자신만의 설명체계를 완성하고 그 노력의 집대성이 그의 저서 천동설에 관한 책 알마게스트로 나타나죠. 알마게스트라는 뜻은 아랍어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천문학 집대성이었는데 이슬람 천문학자들이 이 책에 경의를 표하면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의 방법을 통해 일식, 월식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주장 전까지 서양의 역사에서 1500년 정도 천동설은 진리로 자리매김하죠. 천동설을 부정한 지동설도 알마게스트를 기반으로 탄생했어요. 참고로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해 더 말을 하자면 지리학과 점성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를 점성술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점성술 저서인 테트라비블로스는
라는 책은 천체들의 움직임을 통해 나라의 흥망, 개인의 운명에 관련된 미래를 점치는 방법, 별자리를 통해 사람의 운명, 심지어는 생김새나 성격 등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예측하는 방법에 관한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책이죠. 천체에 관한 애정이 점성술로 확장된 것 같네요. 별자리 운세 아시나요? 바로 테트라비블로스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전 처녀자리입니다. 궁금하니 처녀자리 운세와 성격을 볼까요? 찾아본 오늘은 외로움과 소외감이 찾아온다네요. 아하하하. 괜찮아요.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은 짜증내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네요. 상황 진전되는 거 아니니까. 아하하하. 오늘 내일만 날인가요? 이번 주 내내 안 좋은 건 아닐 거니까. 노력하라네요. 기회가 안 오는 것을 탓하지 말고 실력을 키우래요. 아하하하. 오기가 생깁니다. 이번 달을 세차게 클릭합니다. 가족에게 못다한 의무를 행하라네요. 가족에 신경 쓰랍니다. 언제는 외롭고 소외감 든다면서요? 다른 사람 기회를 탓하지 말고 노력하라면서요? 믿고 말고는 뭐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띠별 운세에 기대를 가지면서 클릭해 봅니다. 사람이란 일은 많은데 일이 잘 안 된다네요. 초조할 거랍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다네요. 신뢰를 잃을 거래요. 주먹만 안 들었지 후드려 패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프톨레마이오스랑 한바탕 하고 올게요. 이런 거 믿으시는 거 아니죠? 아하하. 잠깐만요. 아우, 프톨레마이오스.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프톨레마이오스 센스쟁이였네요. 다시 돌아와서 옛날 천문학자들에게 별을 관측하는 것이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었고, 그렇기에 두 별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에야 두 별 사이의 실제 거리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별들을 하나의 구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두 별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죠. 밤하늘을 보며 두 별 사이의 거리를 잰다고 했을 때 팔을 쭉 뻗어 팔이 벌어진 거리를 재는 것으로는 정확한 거리를 구하는 것과 거리가 좀 멀죠. 사람마다 팔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신 두 별 사이의 각도를 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팔의 길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별 사이의 거리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모든 별이 하나의 구면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별까지 이르는 거리만 알면 두 별 사이의 거리는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별까지 이르는 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두 배로 멀어지면 두 별 사이의 거리도 두 배로 멀어집니다. 결국 두 별이 멀고 가까운 그런 정도를 재는데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각도이며 그에 따라 별에 이르는 거리와 두 별 사이 거리를 결정하는 비례상수 또한 중요해집니다. 각도마다 이 비례상수를 구하려는 시도가 바로 삼각함수의 시작이었죠. 관측 지점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1, 두 별 사이의 각을 세타라 하면 두 별 사이의 거리는 2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우리는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의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 한 각이 2분의 세타인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히파르코스가 현표 만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중심각의 크기에 대응하는 현의 길이를 나타내는 현표. 뭔가 연관성이 보이나요? 천문학에서 삼각비의 값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 기억나죠? 교과서 152쪽 중단한 학습 점검 7번. 그냥 삼각비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보기보다 훨씬 큰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세기 유럽의 책을 볼까요? 건물 높이 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일본의 측량에 관한 책에서 산의 높이를 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의 문제가 조금은 달리 보이면 좋겠습니다. 삼각비에 대한 좀 더 실감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기억나죠?
교과서 152쪽 중단원 학습점검 9번.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면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요 녀석이죠. 어떻게 보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을 것 같지만 대단합니다. 산에 오르면 정상 부근에서 이런 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삼각점이라고 합니다. 삼각 측량이라는 것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전국 약 2에서 5km 간격으로 대부분 화강암으로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죠. 측량의 규모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 삼각점은 평균 45km 간격으로 남한 기준으로 189개가 있다고 하고요. 2등 삼각점은 평균 25km 간격으로 남한 기준 1102개가 있다고 하네요. 3등 삼각점은 평균 8km 3045개, 4등 삼각점은 평균 2km 11,753개가 있습니다. 삼각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2번 칸은 등급을 나타냅니다. 11에서 19가 1등급, 21에서 29가 2등급, 301에서 399가 3등급, 401에서 499가 4등급인 거죠. 3번은 방위 표시, 위가 북쪽입니다. 5번은 복원 연도입니다. 이것만 봐도 동서남북을 쉽게 알 수 있겠죠? 보통 산 위에 삼각점을 두는 이유는 시야가 좋아서인데 삼각점의 위치를 망원경과 깃발을 두고 다른 삼각점들을 향해 측량을 합니다. 각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삼각 측량으로 새로운 삼각점들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측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진을 보실게요. 먼저 삼각형 ACD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안다고 했을 때 각 A와 각 C를 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각 D의 크기도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삼각함수의 사인 법칙을 이용해 A와 D, C와 D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여 전 국토에 대한 측량이 진행되는 거죠. 일일이 재지 않아도 알고자 하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큰 장점, 여기에 삼각비가 활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슬픈 사실이 숨어 있죠. 이 돌은 삼각점이라 합니다. 이 삼각점에는 가슴 아픈 수탈의 역사가 스며 있다는 것 아시나요? 1870년대 후반, 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팔도를 누비며 보폭으로 거리를 재고 주요 지형을 염탐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일본 참모본부 소속의 비밀 측량대원들이었죠. 바로 그들의 도둑 측량. 일본은 도둑 측량을 통해 한반도 군사 지도를 그렸고 이 지도는 훗날 일본의 조선 침략에 결정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합병 조약이 체결되었고 토지수탈을 위해 일본은 육지 측량부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측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근대지도 기술을 도입했던 일본이 이때 사용한 것이 삼각점을 이용한 삼각 측량. 그들은 한반도 곳곳에 삼각점을 설치했습니다. 삼각점은 삼각비를 원리로 한 삼각 측량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거리를 알고 있는 대마도의 아리아케산과 미타케산의 삼각점을 중심으로 거제도와 부산에 설치한 삼각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였습니다. 그 후 한반도에 400여 개의 삼각점을 설치하여 한반도 전역을 측량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일본의 수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반도 근대지도는 가슴 아픈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채 탄생하였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삼각비는 활용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GPS, 휴대폰 지도로
길을 찾거나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죠. 어탐기로 물고기의 위치를 안다거나 해저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이와 같은 도로의 경사도를 나타내는 표지판도 만날 수 있죠. 18% 오르막, 탄젠트 A는 0.18이라는 뜻입니다. 100m를 수평으로 움직이면 18m 정도로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죠. 삼각비표에서 이를 만족하는 각 A를 찾아보면 약 10도네요. 저 사람들은 10도의 오르막을 올라가는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의 땅, 독도. 맑은 날 독도에 앉아 있으면 울릉도가 생각보다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도 독도가 잘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독도 일출 촬영을 시도하게 된 거죠. 하지만 독도 일출 촬영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는 위치는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독도와 태양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건 1년 중 2월과 11월뿐이었고 게다가 파도가 잔잔하고 맑은 하늘에만 가능했습니다.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기회. 카메라의 위치와 고도를 정확하게 잡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카메라의 위치와 고도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 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먼저 독도가 보인다면 얼마나 크게 보일지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약 90km. 독도의 폭은 약 480m.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을 때 이 각의 크기가 0.3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울릉도에서 태양을 보았을 때의 이 각의 크기는 0.5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출 시에 정확히 위치를 맞춘다면 해를 품은 독도의 모양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가 모두 보이는 높이를 계산합니다. 지구를 둥근 원이라고 가정하면 울릉도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원의 접선이 됩니다.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직각이므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가장 잘 보이는 최적의 높이를 H, 지구 반지름을 R,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D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독도가 모두 보이는 최적의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이를 계산해보면 약 635m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구 표면의 곡률뿐만 아니라 대기에 의한 굴절 효과도 고려하면 최적의 높이는 해발 500에서 600m 정도였습니다. 촬영에 필요한 계산을 모두 끝낸 그는 낮에는 촬영 위치를 찾는 답사를 가고 새벽에는 산에 올라 해가 뜨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쉽게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독도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서 다음날 답사를 가고 또 새벽에 산에 오르기를 반복. 3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14년 11월 울릉도에서 독도의 일출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그곳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입니다. 삼각비. 알고 보면 우리는 삼각비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